중국어 동요 시과.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전입니다. 자, 이 시간은요 수박과 관련된 동요를 같이 또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중국어로 수박을 뭐라고 하죠? 시과, 시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같이 우리 동요 한 줄 한 줄 보면서 해석하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한자 보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과 시과 圆又圆，红染黑籽儿在里边，打来井水震一震，吃到嘴里凉又甜. 자, 이 내용입니다. 조금 생소한 낱말도 있고요. 좀 어려운 한자도 있는데요. 일단 소리를 듣고 연습해 봅시다. 시과 시과 圆又圆，西瓜圆又圆，红染黑籽儿在里边，红染黑籽儿在里边，打来井水震一震，打来井水震一震，吃到嘴里凉又甜，吃到嘴里凉又甜. 네, 요 내용입니다. 빠르게 읽어볼까요? 시과 시과 圆又圆，红染黑籽儿在里边，打来井水震一震，吃到嘴里凉又甜. 자, 이 내용입니다.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지만 저랑 연습하고 한 20분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속도로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우선 한어병을 보면서 한 줄 한 줄 정확한 발음을 익혀보겠습니다. 시과 시과 圆又圆, 시과 과 발음할 때요, 그냥 이것과 저것과 할 때 과, 우리말의 과처럼 하지 말고 그, 우, 아 연결해서 과 이렇게 발음하세요. 시과 하면 수박입니다. 수박, 수박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시과, 시과, 圆又圆, 圆又圆 하는 이 표현은요, 앞서서 여러 번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토끼에서도요, 小白兔 白又白, 白又白 할 때 희고 또 희다 라고 할 때 白又白 하는 거 있었고요. 개 있었죠. 大螃蟹没尾巴不会走横着爬八只脚尖又尖. 예, 8개 발이 뾰족뾰족해요 라고 할 때요, 尖又尖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뭐뭐하고 또 뭐뭐하다 라는 얘기인데요, 수박이 수박이 뭐뭐하고 뭐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과 시과 圆又圆, 대충 무슨 뜻인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과 시과 圆又圆. 두 번째 줄입니다. 红染黑籽儿在里边, 红染黑籽儿在里边. 홍랑 할 때 홍은요, 붓다, 빨간색이란 뜻이에요. 수박 얘기가 나오고 빨간색이 나왔어요. 그럼 뭘까요? 그렇죠. 수박 안에 그 과육을 얘기하는 거겠죠. 랑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과육을 얘기합니다. 수박 속에 있는 그 수박살을 랑이라고 해요. 붉은 속살입니다. 홍랑, 헤이절, 헤이 하면은 검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검은 흑자. 그러면 검은 거가 뭐가 있을까요? 수박 속에 씨가 있겠죠. 절 하면은 씨라는 뜻입니다. 홍랑 헤이절 在里边, 붉은색 이 과육과 검은 씨앗이 在里边 안에 담겨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홍랑 헤이절 在里边, 打来井水震一震. 위에 두 줄은 이 수박의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수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打来井水震一震, 打来井水震一震. 뭐 아는 낱말, 아는 발음 있어요? 打来할 때 라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井水할 때 水 정도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震一震, 이거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네요. 打来井水震一震. 자, 마지막 줄입니다. 吃到嘴里凉又甜, 吃到嘴里凉又甜. 吃 먹다죠. 嘴 입이란 뜻이고요. 凉又甜, 맨 윗줄에 圆又圆할 때처럼 凉又甜 하는 식으로 여자가 또 나왔습니다. 또 우자, 뭐뭐 또한이라는 뜻이죠. 凉又甜, 甜이라는 낱말 아시죠? 천밀밀 할 때 첨자예요. 甜蜜蜜 할 때 甜, 달달하는 뜻입니다. 수박 얘기가 나오니까 뭐 달달한 얘기가 나오고 대충 뭐 어떤 뜻이겠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줄 한 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과 시과 圆又圆,
西瓜西瓜圆又圆，红瓤黑籽儿在里边。红瓤黑籽儿在里边。 북경에 가면요, 里边 하지 않고 얼자를 붙여서 在里边 하는 식으로 얼을 붙여서 발음하기도 한다. 하나 알아둡시다. 红瓤黑籽儿在里边，打来井水震一震，打来井水震一震，吃到嘴里凉又甜，吃到嘴里凉又甜。 자, 한자 보면서요, 낱말과 이 문장 정확하게 해석을 해볼게요. 西瓜西瓜圆又圆，西瓜西瓜圆又圆。 西瓜 하면은요, 뭐예요? 수박입니다. 수박. 이 서역에서 들어온 과일이에요. 그래서 시과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예, 시과 하면은 수박. 圆又圆 할 때 유엔자는요, 둥글 원자입니다. 둥글어요. 그죠? 수박은 둥글게 생겼죠. 그리고 이여자는 또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圆又圆 하면은 둥글고 또 둥글입니다. 둥글둥글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수박이 둥글둥글합니다. 시과 시과 圆又圆. 시과 시과 圆又圆. 자, 이렇게 발음해요. 시과 할 때 과자 잘 보세요. 어떻게 썼는지. 뭐 간단한 것 같지만 자주 틀리는 그런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좀 크게 볼까요? 예, 이렇게 쓴 것이 오이 과자입니다. 과라고 할 때 이렇게 씁니다. 이 글자랑 많이 헷갈리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언뜻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예, 약간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요 아래 중간에 가운데 요 부분이 약간 다르게 생겼어요. 그죠? 예, 여기 조금 확대를 하면은 요 부분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뭔가가 이렇게 아래 두 획이 더 있는데 여기는 획이 없이 그냥 아래로 쭉 내려와 있어요. 자, 왼쪽에 있는 거는 오이 과자입니다. 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손톱 조자죠. 자, 오이 과자 보면은 아래 뭔가 매달려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열매예요. 손톱 조는 그냥 이 손톱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오이 과자는요,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이 종류의 열매가 넝쿨에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넝쿨에 뭔가 매달려 있는데 요것이 이런 식으로 글씨가 된 겁니다. 자, 뭐 다른 그림 하나 볼까요? 이렇게 이 수박 같은 그런 열매가 덩쿨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 전체 모양, 이 덩쿨 모양을 쭉 보시면은 요게 지금 오이 과자의 그 획순처럼 생겼구나라는 거, 획처럼 생겼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겠어요? 자, 글자를 볼게요. 예전에 이 금문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오이 과자를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소전체에서는 이렇게 오이가 뭐 이렇게 둥글게 수박이나 호박 같은 게 매달려 있는 게 딱 보이죠. 그 다음에 예서체, 해서체로 오면서 약간씩 글자가 그림에서 글자 모양으로 이제 갖춰진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오이 과자의 요 아래 그 획은요, 이 오이 모양, 뭐 수박 모양, 이런 열매 모양이다라는 거 알아둡시다. 상형 문자다라는 거 상식적으로 알아두고요. 자, 이 오이 과자 한번 써보세요. 자, 이 과자가 들어가는 뭐 과일이나 채소 한번 봅시다. 일단 대표적으로 난과라는 게 있죠. 시과 하면은 수박이고요. 난과 하면은 남쪽에서 온 건가요? 네,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난과라고 하면은 호박입니다. 자, 이런 호박을 난과라고 한다. 알아둡시다. 난과, 시과는 시과 하면은 수박, 난과 하면 호박이에요. 그 다음에요, 똥과, 동서남북해서 똥난시베이가 있는데요. 이때 똥과 할 때 똥자는요, 동력동자가 아니라 겨울동자예요. 똥과라고 하면은 비교적 큰 이런 과를 얘기합니다. 예, 굉장히 크죠? 물론 이거보다 좀 작은 것도 있고요. 대만에서는 이 똥과로 요리도 하고 차를 끓이기도 해요. 똥과 차 굉장히 맛있습니다. 달콤하고. 예, 그런 것도 한번 기회 되면 맛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걸 똥과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어디 시장 가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한국에서는 접해보지 못했고요. 중국이나 대만에 가면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黄瓜. 예, 이건 유명하죠.黄瓜 하면 오이입니다. 오이 초록색인데 왜黄瓜 누를 황자를 썼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오이를 그대로 계속 놔두면 노랗게 익어요. 참외처럼. 근데 다 익기 전에 초록색일 때 따서 먹어서 이제 초록색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익으면은 노랗게 돼서黄瓜라고 합니다. 과자 들어가는 몇 개 더 볼까요? 또 뭐가 있어요? 스과,
쓰과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구과라는 게 있고요. 구과. 그 다음에요. 우리가 난과랑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시후루라는 게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과일 중에 무과라는 게 있네요. 무과. 쌍과라는 것도 있어요. 쌍과 하면은 참외예요. 무과 하면은요, 파파야입니다. 예, 요런 과일 아세요? 약간 꼬리꼬리한 냄새, 퀴퀴한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달아요. 파파야를 무과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목과라고 써놓고 이거를 모과라고 발음해요. 가을철에 이렇게 단단하게 열매 열리면은 그걸 이제 꿀에 재가지고 모과차 끓이는, 한국에서는 그 모과가 이 목과라고 쓰고 모과라고 읽는데요. 중국어에서 무과라고 하는 거는 이 파파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열대지방에 가면 많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이고요. 대만에서는 이 파파야를 이제 우유랑 같이 갈아서 무과니오나이 이렇게 판매하잖아요.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고 좋습니다. 자, 파파야를 무과라고 합니다. 쓰과라고 하면 수세미예요. 우리가 그릇 닦는 그 수세미가 지금 뭐 공산품으로 나오지만 예전에는 이 쓰과라고 하는 이 열매 말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릇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과라는 게 있어요. 맛이 굉장히 써서 구과라고 합니다. 우리말에서는 여주 오이 또는 여주 또는 쓴 오이라고 하는데요. 표면이 이렇게 우둘투둘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름철에 더위를 이기는 그런 좀 차가운 성질이 있는 그런 그런 채소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또 당뇨병에 좋다라고 하죠. 여주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은 써서 맛없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또 이 맛을 알게 되면은 굉장히 그리운 맛이기도 합니다. 구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호박하면은 이런 호박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얘는요, 호박이 아니고 애호박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호박은요, 난과라고 하고요. 이런 애호박은 뭐라 그래요? 시후루라고 합니다. 예. 얘를 난과라고 하지 마세요. 얘는 시후루라고 이름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난과와 시후루는 구별이 된다라는 거 알아둡시다. 자, 첫 번째 줄이 뭐였어요? 시과, 연 요 얘기하다가 과자 나와 있는 오이과에 속하는 그런 채소와 과일을 좀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줄 갈게요. 홍랑 헤이저 在里边 홍랑 헤이저 在里边在里边해도 되고 在里边 해도 괜찮습니다. 홍랑 할 때 랑 하는 발음은요, 이 오이과에 속하는 이런 채소의 속살을 얘기해요. 또 홍랑 하면은 수박의 빨간 속살, 과육을 얘기합니다. 헤이저 할 때 헤이는 검다라는 뜻이고요. 쩌라는 요 글자는 시, 종자를 얘기합니다. 홍랑 헤이저 在里边 里边하면 안쪽이죠. 在는 어디에 있다라는 뜻으로 붉은색 속살과 검은 씨앗이 안에 들어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수박이 둥글둥글합니다. 속은 빨갛고 검은 씨앗이 있어요.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줄 외워볼까요? 시과, 연 홍랑 헤이저 在里边 자, 헤이저이라고 했는데 그런 수박 씨를 얘기할 때 우리는 꽈즈라고 얘기해요. 꽈즈. 북경에서는 꽈저이라는 식으로도 얘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꽈즈라고 하면은 우리는 수박 씨를 생각하지 않고 이 제품을 많이 떠올립니다.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죠. 해바라기 씨예요. 이것도 꽈저이라고 합니다. 뭐 엄격하게 말하면은 꽈즈가 아니죠. 꽈는 오이과에 속하는 오이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수박이라든지 뭐 이런 채소의 씨앗을 꽈즈라고 하는데요. 수박씨건 호박씨건 이렇게 까서 먹기 때문에 이 해바라기 씨도 까먹잖아요. 그래서 이 해바라기 씨도 그냥 꽈즈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낱말의 의미가 변한 거죠. 우리가 차 한잔 하자라고 할 때 예전에는 찻잎을 우려낸 차를 차라고 했었어요. 근데 인삼차, 유자차, 레몬차 하는 식으로 뭐 보리차, 구기자차, 오미자차 뭐 다양한 차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찻잎만 가리키다가 일반 음료, 마시는 음료를 가리키는 것처럼 꽈즈라고 하는 말도 처음에는 오이과에 속하는 채소의 씨앗이었는데 해바라기 씨도 꽈즈라고 부릅니다. 그럼 원래 꽈즈는 어떻게 생겼냐? 이런 식이에요. 요거는 시과, 수박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먹는 그런 씨앗처럼 작은 게 아니고요. 꽤 큼지막합니다. 이 꽈즈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줄부터 외워봅시다. 수박이 둥글둥글합니다. 시과,圆又圆. 붉은 속살과 검은 씨앗이 안에 들어있어요. 红瓤黑籽儿在里边. 그 다음에 세 번째 줄로 갈게요. 打来井水震一震. 打来井水震一震. 打来할 때打는요 때리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때리다라는 뜻이 아니고 打水, 打水. 打水 하면 물을 깃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물을 길어오는 게 아니고 井水를 길어오는 거예요. 井水 할 때 징은 우물정자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물물을 길어와서 우물물을 길어다가 라는 얘기예요. 우물물은 한여름에도 시원하죠. 그래서 이 우물물을 길어다가 수박을 담가놔요. 그럼 수박이 시원하게 되겠죠. 자, 시원하게 이렇게 얼음에 재는 거, 시원하게 만드는 걸 뭐라 그래요? 震이라는 동사 사용합니다. 打来井水震一震. 차가운 이 우물물을 길어다가 재워놓습니다. 수박을 담가 놓는다라는 얘기예요. 打来井水震一震. 打水라는 표현 알아두세요. 물을 깃다라는 뜻이에요. 인터넷에서 打水를 검색하면은 이런 그림이 떠요. 打水, 물을 깃다. 打라는 동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때리다라는 뜻 말고요. 打的 하면 택시를 타다라는 뜻이고요. 打电话 하면 전화를 걸다고요. 打球 하면 구기 종목 운동을 하다라는 뜻이고요. 打水 하면 물을 깃다. 打酒 하면은 술을 받아오다 라는 다양한 뜻이 됩니다. 뭐 주사를 맞다, 打针, 싸우다, 打架. 打架는 정말 다양한 뜻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꼼꼼히 알아두세요. 打来井水震一震. 震이라는 말이 뭐냐? 얼음에 재우다라는 뜻이에요. 중국에 가보면은 길거리에 이렇게 얼음을 갖다 놓고 거기다 음료수 담아 놓고 판매하는 그런 상점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동사를 震이라고 합니다. 그냥 震자 하나만 쓰기도 하지만 앞에 얼음을 붙여서 冰镇饮料라는 식으로 冰镇이라는 말도 써요. 차가운 거 있어요? 시원한 거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有冰镇的吗?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여름에 시원한 음료도 있고 또 시원한 거 안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너무 차가운 거 먹으면 배탈 난다고常温, 상온의 것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여기는 冰镇饮料가 따로 있다 이렇게 광고 해놓는 곳도 있습니다. 자, 얼음에 재워두다 뭐라 그래요? 冰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 같은 것도 많이 나옵니다. 예, 冰镇西瓜. 우리 집에 수박은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시원한 거 있어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여름철에 시원한 수박이 있다라고 써놓기도 합니다. 冰爽一下라고 써놨네요. 여기 보면은 冰爽一下. 시아자 원래 아래 하자를 쓰는데 여기 여름 하자를 써가지고 여름에 아주 시원하게 한번 보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아래 얼음에 재워놓은 시원한 수박 그림이 있습니다. 자, 우물물을 길어다가 재워놓습니다. 뭐라 그래요? 打来井水震一震. 자, 마지막 줄로 갑니다. 吃到嘴里凉又甜. 吃到嘴里凉又甜. 吃 하면 먹다죠. 到는 이르다, 도달하다는 뜻이에요. 먹어서 어디에 도달해요? 입에 들어오는 거예요. 嘴里, 입 안으로 들어오니까 느낌이 어때요? 시원한 수박을 먹으니까 凉, 시원하고 又, 또 甜, 달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한 입 베어 물으니까 입으로 먹으니까 수박 입에 들어오니까 시원하고 달콤해요. 여름철 그 느낌 아시죠? 더울 때 수박 한 입 딱 냉장고에 꺼내 물었을 때 시원한 그 느낌을 지금 吃到嘴里凉又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파악됐죠? 잘 한번 들어보세요. 西瓜圆又圆，红瓤黑籽儿在里边，打来井水震一震，吃到嘴里凉又甜. 이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한국어 해석을 보면서 중국어 문장 만들어 볼게요. 수박이 둥글둥글합니다. 직접 한번 해보세요. 西瓜圆又圆. 西瓜圆又圆. 됐죠? 외울 수 있죠? 자, 잘 안 외워지면요 동영상 잠시 멈추고 한 5번, 10번, 뭐 20번, 30번 반복해서 연습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西瓜圆又圆. 두 번째 줄로 갑니다. 빨간 과육과 검은 씨앗이 안에 있어요. 红瓤黑籽儿在里边. 红瓤黑籽儿在里边. 红瓤할 때 랑자는요, 글쎄요, 좀 어려워요.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글자도 아닙니다. 그냥 과일의 과육을 얘기할 때 果肉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홍랑 할 때 랑자 몰라도 사랑하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만 그냥 감으로라도 아 이런 글씨가 있구나. 여기도 옆에 보니까 오이 과자가 써 있네. 예, 랑한 발음이 이런 글자구나. 뭐 알아두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홍랑 헤이절 在里边. 자, 세 번째 줄로 갑니다. 우물물을 길어다가 재워놓고 수박을 담가놓고 라는 얘기예요. 打来井水震一震打来井水震一震 입에 들어가면은 시원하고 달콤해요. 吃到嘴里凉又甜 한 입 먹으면은 시원하고 달콤해요 라는 얘기입니다. 吃到嘴里凉又甜 자, 이제 한번 암기해 볼까요? 수박이 둥글둥글합니다. 시과圆又圆 붉은 속살과 검은 씨앗이 들어있어요. 홍랑 헤이절 在里边 우물물을 길어다가 시원하게 재워놔요. 打来井水震一震 한 입 먹으면은 시원하고 달콤합니다. 吃到嘴里凉又甜 외울 수 있어요? 자, 아직 자신이 없다면은 글자 보고 몇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西瓜圆又圆红壤黑籽在里边打来井水震一震吃到嘴里凉又甜 빠르게 한 번 더요. 西瓜圆又圆红壤黑籽在里边打来井水震一震吃到嘴里凉又甜 재밌죠? 빠르게 외우니까. 네, 빠르게 외우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천천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西瓜圆又圆红壤黑籽在里边打来井水震一震吃到嘴里凉又甜 자,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암기하세요. 이제는 중국 문화와 관련해서 이 수박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꽈즈라고 하면은 이 해바라기 씨를 많이 생각해요. 비교적 까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가미를 해가지고 뭐 다양한 맛이 있어요. 자, 꽈즈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수박과 관련된 수박과 같은 오이과에 속하는 오이나 호박이나 뭐 수박이나 이런 거의 씨앗을 얘기하는데 해바라기 씨의 씨앗도 꽈즈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이 애완동물 파는 데 가면은 조그만 그 햄스터 같은 거 파는데 다람쥐 같은 거 파는데 보면은 다람쥐나 햄스터 사료로 이걸 많이 팔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심심풀이 땅콩처럼 잘 까먹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 가면은 이 먹고 그냥 버려놓으니까 바닥이 막 지저분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바닥에 장판을 요 꽈즈의 껍질 모양으로 해놓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껍질을 몇 개 버려도 티가 안 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다라는 거 그냥 가볍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자, 해바라기를 뭐라 그래요? 고이화라고 합니다. 고이화 꽈즈이라고 하고 이 브랜드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네. 그리고 이 가미를 해요. 뭐 감초로 가미를 하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달콤하게 하기도 하고 좀 짤하게 하기도 해갖고 맛이 좀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이 해바라기 씨는요, 껍질을 깨고 속을 먹는 재미보다 까는 재미와 깔 때 차가락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껍질이 그 짭조름한 달콤한 그런 맛을 또 혀로 느끼는 그런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맛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저는 이거보다는 원래 이 시과즈 수박씨를 더 좋아했어요. 근데 수박씨는 훨씬 더 딱딱하고 까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이가 많이 아프기도 하고요. 많이 먹다 보면 이가 깨지거나 이가 움푹 패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요 수박씨는요, 우리 한국에서 먹는 그런 수박의 씨가 아니에요. 요 씨를 따로 재배하는 수박이 있습니다. 종자가 좀 달라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요런 수박입니다. 얘는 과육을 먹기 위한 수박이 아니고요. 씨를 재배하기 위한 수박이에요. 전문적으로 씨만 재배해서 씨를 갖다가 가공해서 꽈즈를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편의점이나 슈퍼, 중국에 가서 편의점이나 슈퍼 가보면은 꽈즈를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다양한 맛이 있으니까 한번 사서 맛을 보시고요. 수박 가운데 씨를 얻기 위한 수박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紫西瓜 또는 瓜子瓜, 紫瓜 또는 大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과수원에 가서요, 이런 수박은요 그냥 먹게 해줘요. 공짜로. 대신 씨는 뱉어놓고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뭐 과육이 맛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 수박은 먹어보진 않았는데요, 이렇게 커다란 수박씨가 있습니다. 수박씨를 먹다, 중국어로 뭐라고 할까요?
吃瓜子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알아듣습니다. 통합니다. 근데요, 중국 사람들이 수박 씨를 먹다, 뭐 해바라기 씨를 먹다 라고 할 때는 어떤 동사를 쓰느냐? 크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크과즈이라고 해요. 예, 크라는 동사가 곧 과즈를 까다 라는 뜻이 됩니다. 예, 크라는 동사 하나 알아둡시다. 치라는 동사 써도 상관없지만 크라는 동사가 더 자연스럽고 어울립니다. 이렇게 크과즈를 하는 방법 아시죠?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어갖고 안 이렇게 톡 깨물면서 짜그락 깨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여러 번 평생 동안 먹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가 홈이 패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 중에는 과즈야, 과즈 먹어서 이에 홈이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딱 보면은 이에 이렇게 홈이 생겼다. 아, 과즈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치과를 보면은요, 이렇게 과즈야를 갖다가 치료한다라는 식의 광고도 많이 뜹니다. 이가 많이 손상돼 가지고 이렇게 패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보기가 흉하니까 이걸 갈아내고 씌우는 그런 식의 시술을 하는 치과도 많이 있습니다. 과즈 관련해서 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한 가지만 더 소개할게요. 우리는 예쁜 얼굴을 얘기할 때 계란형 얼굴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중국에서는 근데 뭐라고 해요? 과즈리엔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즈 모양으로 생긴 얼굴이다 라고 해서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쪽은 좀 긴 얼굴로 턱이 좀 둥글게 되어 있고요, 이쪽은 과즈리엔이라고 해서 턱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죠. 과즈리엔의 대표적인 인물로 장즈이가 있습니다. 이 얼굴 보면 이렇게 아래가 턱선이 이렇게 쭉 갸름하게 생겼죠. 과즈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지금 과즈를 까놨는데요, 좀 위쪽을 가늘게 해놨는데요, 위가 이렇게 넓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뾰족해지는 그런 얼굴, 이런 식의 얼굴형을 과즈리엔이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중국 사람들이 미인을 얘기할 때, 미인의 얼굴형을 얘기할 때 이 과즈를 가지고 얘기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운 동요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시과 어떻게 해요? 시과 시과 圆又圆红瓤黑籽在里边打来井水震一震吃到嘴里凉又甜. 정확하게 의미 알고 한자도 써가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올여름 수박 많이 드시면서 건강하게 잘 나시기 바랍니다. 好，谢谢大家，我们下期再会。감사합니다.